서울의 심장부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르고 넌사인이 반짝이는 거리에서 김민수는 군복을 입고 도로 한복판에 굳건히 서 있었다. 그의 제복은 메달과 패치로 장식되어 있었고 각각은 그가 겪은 전쟁의 흔적과 헌신을 증언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민수는 굴레를 올리며 흔들림 없이 서 있었고 그의 시선은 지평선에 고정되었다. 그는 쌍둥이 형제 김재훈과 희생된 동료들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재훈은 전투 중 민수를 구하다 목숨을 잃었고 민수는 그를 잊지 않기 위해 이곳에서 굴레를 시작했다. 15분이 지난 지금 그는 멈출 생각이 없었다. 군중이 서서히 모여들며 그의 행동에 주목했고 일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속삭였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서 있지? 다른 이들은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소문을 퍼뜨렸다. 민수의 다리는 옛 부상으로 욱신거렸고 마지막 임무에서 얻은 상처가 매 순간 고통을 주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부츠는 콘크리트에 뿌리 박힌 듯했고 팔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고 제복은 땀으로 젖었지만 그는 동료들의 희생에 비하면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었다. 군중 속에서 속삭임이 커졌고 한 젊은이는 친구에게 저 사람은 진짜 군인이야 라고 말했다. 민수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오직 재훈의 기억에 몰두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였다. 한강변에서 자전거를 타며 웃던 날들,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며 꿈을 나누던 시간들, 그리고 군대에 입대해 서로를 지키던 순간들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재훈의 웃음소리가 귀에 맴돌았고 그 추억은 민수를 강하게 만들었다. 군중은 점점 더 커졌고 일부는 작은 깃발을 들고 조용히 지지했다. 한 노인은 손자를 데리고 와 속삭였다. 저 사람은 나라를 위해 싸운 영웅이야. 민수의 굴레는 단순한 동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유의 대가와 희생을 상기시키는 살아있는 기념비였다. 태양은 점점 더 뜨거워졌고 그의 다리는 고통으로 떨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재훈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고 그 미소는 민수를 버티게 했다. 군중 중 누군가는 저렇게 오래 서 있을 수 있다니 믿을 수 없어라며 감탄했고 다른 이는 조용히 손을 가슴에 얹었다. 민수의 행동은 서울의 소란스러운 거리를 잠시 멈추게 했고 주변은 성스러운 고요로 채워졌다. 근처 포장마차에서 풍기는 떡볶이와 호떡 냄새가 공기를 채웠지만 민수는 오직 자신의 목적에 집중했다. 그는 재훈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훈련소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보낸 긴 밤들 전투 중 서로의 등을 지키던 시간들, 그리고 재훈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 민수야, 항상 함께야. 그 말은 그의 결의를 불태웠고 그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 있었다. 군중은 점점 다양해졌고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그의 행동에 공감했다. 한강의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굴레는 영웅들을 위한 횃불이었고 그 불꽃은 서울의 거리를 밝혔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전하며 감동을 공유했고 민수는 그 에너지를 느꼈다. 그의 다리는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재훈의 희생을 생각하며 버텼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 조용히 기도했고 그 기도는 민수의 마음에 닿았다. 그의 굴레는 단순한 자세가 아니라 나라와 동료들을 위한 헌신의 표현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고 민수는 그 반응에 힘을 얻었다. 재훈과의 추억은 그의 영혼을 채웠고 그는 그 체험으로 서 있었다. 서울의 소음은 멀어졌고 그의 세계는 재훈과 동료들로 가득 찼다. 군중은 그의 결의를 존경했고 일부는 조용히 박수를 쳤다. 민수의 굴레는 희생의 상징이었고 사람들은 그 상징에 감동받았다. 그의 행동은 서울의 현대성과 과거를 연결했고
사람들은 그 연결에 공감했다. 재훈의 미소가 그의 마음에 떠올랐고 민수는 그 미소로 버텼다. 그의 굴레는 사랑의 표현이었고 군중은 그 사랑을 느꼈다. 서울의 거리는 그의 헌신의 무대였고 그는 그 무대에서 빛났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전하며 희망을 나누었고 민수는 그 희망을 느꼈다. 그의 굴레는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영웅들을 위한 노래였다. 그는 재훈의 기억을 안고 서 있었고 그 기억은 그의 힘의 원천이었다. 군중은 그의 결의를 보며 하나가 되었고 서울의 거리는 그 단합의 증거였다. 민수의 굴레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고 그는 그 기억을 위해 서 있었다. 한강의 물결이 잔잔히 흐르는 가운데 그의 행동은 사람들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다. 군중 속 한 아이가 부모에게 물었다. 왜 저 아저씨는 저렇게 서 있어요? 부모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누군가를 잊지 않으려고. 그 대답은 민수의 마음을 대변했고 그는 그 마음으로 계속 서 있었다. 그의 다리는 고통으로 무거웠지만 그의 영혼은 가벼웠다. 재훈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했고 그 목소리는 그를 격려했다. 민수는 그 격려로 버텼고 그의 굴레는 점점 더 강렬해졌다. 서울의 빌딩들은 현대적인 화려함을 뽐냈지만 민수의 모습은 과거의 용기를 소환했다. 그는 재훈과의 추억을 되새기며 서 있었고 그 추억은 그의 결의를 불태웠다. 군중은 그의 이야기를 전하며 서로에게 희망을 전했고 민수는 그 희망을 가슴에 품었다. 그의 굴레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영웅들을 위한 헌사였다. 그는 재훈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그 다짐은 그의 행동을 이끌었다. 군중의 시선은 따뜻했고 그들은 그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하나가 되었다. 민수의 굴레는 서울의 거리를 성스러운 공간으로 바꿨고 사람들은 그 공간에서 위로를 찾았다. 그의 행동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였고 사람들은 그 다리를 건넜다. 재훈의 웃음소리가 그의 마음에 울렸고 민수는 그 울림으로 버텼다. 그의 굴레는 사랑의 서약이었고 군중은 그 서약에 공감했다. 서울의 거리는 그의 헌신의 증인이었고 그는 그 증인들 앞에서 빛났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전하며 세상의 따뜻함을 느꼈고 민수는 그 따뜻함을 가슴에 품었다. 그의 굴레는 희생된 영혼들을 위한 불꽃이었고 그 불꽃은 서울의 하늘을 밝혔다. 그는 재훈의 기억을 안고 서 있었고 그 기억은 그의 영혼을 지탱했다. 군중은 그의 결의를 보며 감동받았고 서울의 거리는 그 감동으로 채워졌다. 민수의 굴레는 영원한 약속이었고 그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 있었다. 민수가 서울 한복판에서 굴레를 올리며 서 있는 동안 그의 마음은 전쟁의 상처와 쌍둥이 형제 재훈과의 깊은 유대로 가득 찼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늘 함께였고 같은 방에서 책을 읽으며 꿈을 나누었으며 한강변에서 자전거를 타며 웃음으로 가득한 날들을 보냈다. 재훈은 민수보다 몇 분 먼저 태어났지만 늘 형처럼 민수를 다정히 챙겼다. 그들은 함께 축구를 즐기며 골을 넣을 때마다 서로를 끌어안았고 학교 축제에서 장기자랑을 하며 무대를 빛냈다. 두 형제는 같은 이상을 품었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결심으로 군대에 입대했다. 훈련소의 혹독한 날들, 땀과 진흙으로 뒤덮인 행군,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며 버텨낸 순간들은 그들의 유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전쟁은 그들의 꿈을 산산조각 냈다. 한 임무 중 그들의 부대는 갑작스러운 적의 매복에 휘말렸다. 어두운 계곡에서 총성과 폭발음이 울려 퍼졌고 영희 속에서 동료들이 쓰러졌다. 민수와 재훈은 나란히 싸웠지만 적군의 저격수들은 치밀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혼란 속에서 민수의 다리에 총알이 박혔고 그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피가 흘러내리며 그의 시야가 흐려졌고
죽음의 공포가 그를 덮쳤다. 그 순간 재훈이 달려왔다. 그는 민수를 향해 뛰며 외쳤다. 민수야, 내가 구할게. 재훈은 민수를 끌어 안전한 바위 뒤로 옮기려 했고 자신의 몸으로 그를 감쌌다. 하지만 그 용감한 행동은 재훈을 저격수의 표적으로 만들었다. 날카로운 총성이 울렸고 재훈은 민수의 품에서 쓰러졌다. 그의 눈은 생기를 잃었고 민수는 재훈의 이름을 절규하며 흔들었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동료들이 급히 달려와 재훈의 시신을 옮겼고 민수는 피투성이로 병원으로 실려갔다. 그날 이후 민수는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렸다. 왜 내가 살아남았나? 왜 재훈이 대신 죽었나? 끊임없이 자문하며 잠 못 드는 밤을 보냈다. 악몽 속에서 재훈의 얼굴이 나타났고 그의 미소는 민수의 가슴을 찢었다. 시간이 흘렀지만 상실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민수는 재훈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재훈이 자신을 구한 이유를 깨달았다. 재훈은 민수가 살아서 그들의 꿈을 이어가길 바랐다. 그 깨달음은 민수의 삶을 바꿨다. 그는 재훈의 용기를 가슴에 새기며 동료들을 기리기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결심했다. 서울의 거리에서 굴레를 올리는 지금 민수는 재훈의 기억을 되새겼다. 재훈의 웃음, 그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희생이 민수의 결의를 다졌다. 그 기억은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었고 민수는 그 힘으로 서 있었다. 재훈과의 추억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민수의 정체성의 일부였다. 어린 시절 한강에서 함께 물수제비를 뜨던 날들, 군대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보낸 시간들, 그리고 재훈의 마지막 미소는 민수의 영혼에 새겨졌다. 그는 재훈의 희생이 단순한 죽음이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사랑의 증거였다. 민수는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동료들을 기리기 위해 굴레를 계속했다. 전쟁의 상처는 그의 몸과 마음에 깊이 남았지만 그는 그 상처를 강함으로 바꿨다. 재훈의 희생은 민수에게 삶의 목적을 주었고 그는 그 목적을 지키기 위해 서 있었다. 재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민수야, 계속 살아. 그 말은 민수를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전쟁의 공포는 여전히 그의 꿈을 괴롭혔지만 그는 그 공포를 용기로 바꿨다. 재훈의 희생은 민수의 삶에 새 의미를 부여했고 그는 그 의미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서울의 뜨거운 태양 아래 민수는 재훈의 기억을 안고 굴레를 올렸다. 그의 다리는 욱신거렸지만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재훈과의 유대는 시간과 죽음을 초월했고 민수는 그 유대를 느끼며 서 있었다. 재훈의 미소가 그의 눈앞에 떠올랐고 그 미소는 민수를 위로했다. 그는 재훈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며 살아왔고 오늘의 굴레는 그 기억의 증거였다. 전쟁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지만 민수는 그 상처를 성장의 도구로 삼았다. 재훈의 사랑은 그 도구의 힘이었고 민수는 그 힘으로 버텼다. 재훈과의 추억은 그의 보물이었고 그는 그 보물을 지키며 서 있었다. 그 기억은 고통을 이기는 무기였고 민수는 그 무기로 계속 싸웠다. 재훈의 목소리가 속삭이는 듯했고 그 속삭임은 민수를 강하게 만들었다. 전쟁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민수는 그 공포를 용기의 불꽃으로 바꿨다. 재훈의 희생은 그 불꽃의 연료였고 민수는 그 연료로 굴레를 이어갔다. 그 기억은 그의 영혼을 채웠고 그는 그 체험으로 강해졌다. 재훈의 얼굴이 마음에 그려졌고 그 그림은 민수를 동기부여했다. 그는 재훈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오늘의 굴레는 그 노력의 결과였다. 전쟁의 상처는 그의 몸에 남아 있었지만 그는 그 상처를 자랑스러운 휘장으로 바꿨다. 그 휘장은 동료들을 기리는 상징이었고 민수는 그 상징을 안고 서 있었다.
재훈과의 추억은 그의 심장을 채웠고 그는 그 채움으로 버텼다. 그 기억은 고통을 이기는 노래였고 민수는 그 노래를 부르며 서 있었다. 재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울림은 민수를 위로했다. 전쟁의 공포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민수는 그 공포를 극복의 여정으로 바꿨다. 재훈의 희생은 그 여정의 목표였고 민수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그 쌍둥이의 유대는 불멸이었고 민수는 그 불멸을 안고 굴레를 올렸다. 재훈의 웃음이 마음에 살아있었고 그 살아있음은 민수를 위로했다. 그는 재훈의 추억을 통해 평안을 얻었고 그 평안은 그의 결의를 지탱했다. 전쟁의 기억은 아픈 과거였지만 민수는 그 과거를 미래의 희망으로 변환했고 재훈의 희생은 그 변환의 열쇠였다. 그 기억은 그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졌고 민수는 그 새김을 기리며 서 있었다. 재훈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고 그 떠오름은 민수를 동기부여했다. 그는 재훈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며 살아왔고 오늘의 굴레는 그 기억의 꽃이었다. 전쟁의 상처는 치유의 길이었고 민수는 그 길을 걸었다. 재훈의 사랑은 그 길의 동반자였고 민수는 그 동반자와 함께 서 있었다. 그 쌍둥이의 유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고 민수는 그 초월을 느끼며 굴레를 올렸다. 재훈의 목소리가 속삭였고 그 속삭임은 민수를 격려했다. 그는 그 격려로 강해졌고 전쟁의 공포를 용기의 불꽃으로 바꿨다. 재훈의 희생은 그 불꽃의 연료였고 민수는 그 연료로 버텼다. 그 기억은 그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졌고 민수는 그 새김을 안고 굴레를 올렸다. 재훈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울림은 민수를 위로했다. 그는 그 위로로 계속 서 있었다. 민수가 서울의 번화 한 거리에서 굴레를 올린 지 2시간이 지났고 그의 팔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높이 들려 있었지만 다리의 통증과 태양의 열기가 그를 지치게 만들었다. 군중은 점점 더 모여들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고 일부는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며 감탄의 말을 속삭였다. 갑자기 저 멀리서 낮은 굉음이 들려오더니 점차 커지며 민수의 심장 박동처럼 가까워졌고 그것은 수많은 오토바이의 엔진 소리였다.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바이커들이 줄지어 등장했고 그들의 풍채는 거칠고 위압적이었으며 문신과 헬멧으로 뒤덮인 모습이 군중을 긴장시켰다. 서울에서 바이커 문화는 종종 오해를 받았고 그들은 자유로운 영혼으로 여겨지면서도 소란을 피우는 집단으로 낙인 찍히곤 했으며 큰 무리로 이동할 때의 소음과 속도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 중얼거렸다. 저들이 왜 여기 왔지? 무슨 일 일으킬 건가 하며 몇몇은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고 아이를 아는 부모들은 더 멀리 피했다. 민수는 여전히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지만 그 소리를 들었고 그의 마음속에서 약간의 경계가 피어올랐으나 그는 동요하지 않고 굴레를 유지했다. 바이커들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민수 근처에 멈췄고 엔진을 끄자거리는 갑자기 고요해졌다. 그들은 오토바이에서 내려 질서전견하게 걸어왔고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위협적이지 않았다. 군중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고 누군가 속삭였다. 문제 생길 것 같아 하며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바이커들은 민수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둘러쌌고 한 명씩 차례대로 팔을 들어 굴레를 올렸다. 그 모습은 강렬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존경과 공감이 서려 있었으며 거친 외모와는 대조적으로 부드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군중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고 처음의 두려움은 서서히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한 바이커가 원에서 나와 천천히 민수에게 다가갔고 그의 팔뚝에는 복잡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온화했다. 그는 재킷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고 군중 중 누군가 무기인가 하며 속삭였으나
그것은 단순한 물병이었다. 바이커는 뚜껑을 열고 부드럽게 민수의 입에 가져다 대며 형제여 마셔. 이 더위에 버티기 힘들 텐데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는 굴레를 내리지 않고 물을 마셨고 시원한 물이 그의 목을 적시며 새로운 힘을 주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감사함을 표현했고 바이커는 미소 지으며 원으로 돌아가 다시 굴레를 올렸다. 이 장면에 군중의 시선이 바뀌었고 누군가 저들이 도와주네 하며 감탄했다. 곧 또 다른 바이커가 앞으로 나왔고 그의 손에는 작은 배터리 선풍기가 들려 있었다. 그는 민수 옆에 서서 선풍기를 켜고 부드럽게 바람을 불어주었고 그 시원함은 민수의 피부에 스며들어 고통을 덜어주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으나 그는 여전히 굴레를 유지했다. 또 다른 바이커가 커다란 우산을 들고 다가와 민수 위에 펼쳐 태양을 가렸고 그 그늘은 즉시 안도감을 가져왔다. 이 작은 행위들은 단순한 도움 이상의 의미를 가졌고 바이커들의 진심이 드러났다. 그들은 전쟁을 경험한 베테랑들이었으며 일부는 군 복무를 한 적이 있었고 그들의 가죽 재킷 아래에는 비슷한 상처와 추억이 숨겨져 있었다. 군중은 이 광경을 보며 정형화된 편견을 깨닫기 시작했고 바이커들을 더 이상 위협으로 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같은 목적을 공유하는 동지로 느껴졌고 거리의 분위기가 따뜻하게 변했다. 한 노인이 저런 사람들이라니 세상이 아직 따뜻하네라고 중얼거렸고 젊은이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바이커들의 행동은 민수의 고독한 헌신을 공동의 추모로 승화시켰고 그들은 재훈을 비롯한 모든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함께 섰다. 민수는 그들의 눈을 보며 형제애를 느꼈고 그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찼다. 이 순간 서울의 거리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존경과 연대의 공간이 되었다. 바이커들은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켰고 그들의 굴레는 민수의 것만큼이나 단단했다. 군중은 이 예상치 못한 동맹에 감동받았고 소문이 빠르게 퍼지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한 바이커가 민수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우리는 네 편이야 계속 버텨라고 속삭였고 민수는 그 말에 힘을 얻었다. 이 행위들은 바이커 문화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들은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일 뿐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는 영혼들이었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 눈물을 훔쳤고 아이들은 이 장면을 보며 용기와 친절을 배웠다. 바이커들의 출현은 민수의 헌신을 강조하며 전체적인 서사를 풍부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지원은 민수가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해주었다. 태양이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 그늘 아래 민수는 외롭지 않았다. 바이커들은 계속해서 주변을 지키며 군중의 시선을 바꿔놓았고 그들의 행동은 사회의 편견을 녹이는 촉매가 되었다. 이 순간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연결을 상기시키는 교훈이었다. 민수의 굴레는 이제 바이커들의 것과 어우러져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고 서울의 거리는 그 메시지의 증인이 되었다. 바이커 한 명이 물을 다시 건네며 형제 우리는 네 희생을 안다라고 말했고 민수는 그 말에 감동받았다. 군중은 이 광경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었고 바이커들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이 예상치 못한 만남은 민수의 이야기를 더 감동적으로 만들었고 그의 결의는 바이커들의 지원으로 빛났다. 바이커들은 오토바이 클럽의 일원으로서 종종 오해를 받았지만 오늘 그들은 진정한 영웅으로 보였다. 군중 속 젊은이가 저런 바이커들이 많았으면 좋겠어라고 속삭였고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장면은 서울의 다문화적 분위기를 반영하며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만들었다. 민수는 바이커들의 눈빛에서 재훈의 그림자를 보았고 그들은 모두 같은 고통을 공유하는 듯 했다. 바이커들의 굴레는 민수의 것과 동등하게 존경스러웠고 그들의 행동은 연대의 상징이 되었다. 군중은 이 광경에 박수를 보냈고
거리는 감동의 물결로 가득 찼다. 바이커들의 출연은 이야기의 전환점이 되었고 민수의 헌신을 강조하며 독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태양이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지만 바이커들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켰고 그들의 지원은 민수의 고통을 나누었다. 이 순간은 단순한 도움 이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바이커 문화의 깊이를 드러냈다. 민수는 그들의 행동에 깊이 감사하며 굴례를 이어갔고 그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바이커들은 계속해서 민수를 지지하며 군중의 편견을 깨뜨렸고 그들의 행위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했다. 이 장면은 민수의 이야기를 더 풍부하게 만들었고 독자들은 바이커들의 진심에 공감했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이야 라고 중얼거렸고 그 말은 모두의 마음을 대변했다. 바이커들의 굴레는 민수의 것과 조화되어 강력한 이미지를 만들었고 서울의 거리는 그 이미지의 배경이 되었다. 이 예상치 못한 연대는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되었고 민수의 결의는 더 빛났다. 바이커들은 오랜 시간 서 있었고 그들의 피로는 민수의 것과 같았으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군중은 이 광경을 보며 용기와 친절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바이커들의 이미지가 새로워졌다. 이 순간은 민수의 헌신을 강조하며 전체 서사를 연결했고 독자들은 다음 장을 기대하게 되었다. 태양의 열기가 여전했지만 바이커들의 그늘은 민수를 보호했고 그의 굴레는 더 의미 깊어졌다. 바이커 한 명이 민수에게 우리는 네 형제다라고 말했고 민수는 그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군중은 이 장면에 감동받아 조용히 지켜봤고 거리는 평화로웠다. 바이커들의 행동은 사회의 편견을 깨는 모델이 되었고 그들의 지원은 민수의 이야기를 불멸로 만들었다. 이 출연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힘을 가졌다. 민수는 바이커들의 눈에서 공감을 느꼈고 그 공감은 그의 힘을 배가시켰다. 바이커들은 계속해서 원을 유지하며 굴레를 올렸고 그들의 자세는 군인처럼 단단했다. 군중은 이 광경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었고 바이커 문화는 긍정적인 빛을 받았다. 이 장면은 민수의 고독을 끝내고 연대의 시작을 알렸고 독자들은 그 변화에 몰입했다. 태양이 지평선으로 기울었지만 바이커들의 존재는 민수를 밝혀주었다. 이 예상치 못한 도움은 이야기의 감동을 높였고 민수의 결의는 더 강해졌다. 바이커들의 굴레는 민수의 것과 하나가 되었고 그들의 행동은 영웅적이었다. 군중 속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거리는 감사의 분위기로 가득 찼다. 바이커들의 출연은 민수의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들었고 독자들은 그들의 진심에 감탄했다. 이 순간은 서울의 거리를 특별하게 만들었고 민수의 헌신은 바이커들의 지원으로 완성되었다. 바이커들은 오토바이의 자유를 상징하지만 오늘 그들은 존경의 상징이 되었다. 군중은 이 광경을 보며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꼈고 바이커들의 이미지가 변했다. 이 장면은 민수의 서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고 독자들은 다음을 기다렸다. 태양이 서울의 지평선 너머로 서서히 기울며 하늘을 보랏빛과 금빛으로 물들이는 가운데 김민수는 마침내 굴레를 내리고 팔을 내렸다. 그의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재훈과 모든 희생된 동료들을 기리기 위해 3시간 동안 버텼고 그 약속을 지켰다. 바이커들도 동시에 굴레를 내리며 민수에게 다가왔고 그들 중 일부는 그의 손을 잡았으며 다른 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존경과 이해가 담겨 있었고 민수는 그 시선에서 따뜻한 위로를 느꼈다. 그는 군중을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고 그의 목소리는 피로했지만 단호하게 울렸다. 오늘 저는 이 바이커들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다. 그들은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들의 행동은 진정한 용기와 연대를 보여줬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가치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의 말은 군중의 가슴을 울렸고 공기는 감동으로 무거워졌다. 민수는 바이커들을 향해 단단한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그들은 미소로 화답했다. 바이커들은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 엔진을 켰고 그 굉음은 거리를 다시 활기로 채웠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존경의 소리였다. 그들은 질서전견하게 줄을 지어 떠났고 그들의 실루엣은 석양 속으로 점점 작아졌다. 군중은 그들을 바라보며 박수를 보냈고 일부는 눈물을 닦으며 이 순간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했다. 민수는 그들이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이들과 다시 만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이 순간의 기억은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서울의 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단순한 관중이 아니었다. 그들은 용기와 연대의 증인이었고 민수와 바이커들이 보여준 행동은 그들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한 젊은 여성이 친구에게 속삭였다. 저런 사람들이 많다면 세상이 더 따뜻할 거야. 옆에 있던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런 순간이 진짜 역사를 만든다고 답했다. 민수의 행동은 단순한 추모를 넘어 사람들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편견을 버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바이커들은 종종 거친 이미지로 오해받았지만 오늘 그들은 진정한 인간미를 보여주었다. 군중 속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물었다. 왜 저 아저씨는 그렇게 오래 섰어요? 부모들은 미소 지으며 누군가를 잊지 않으려고라고 답했고 그 대답은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질 교훈이 되었다. 민수는 군중을 향해 손을 흔들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고 천천히 걸음을 옮겨 집으로 향했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그의 걸음은 가벼웠다. 그는 재훈을 기렸고 예상치 못한 동지들로부터 받은 지지는 그의 마음을 채웠다. 바이커들의 행동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의 틈을 메우는 다리였다. 서울의 넌사인과 번쩍이는 전광판 아래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겉모습 너머의 진실을 보도록 가르쳤다. 한 바이커가 떠나기 전 민수에게 다가가 말했다. 형제, 너는 우리 모두를 대표했어. 그 말은 민수의 가슴에 깊이 박혔고 그는 그 말을 평생 간직할 것 같았다. 군중이 하나둘 흩어지며 거리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에 남은 감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했고 소셜미디어에는 민수와 바이커들의 이야기가 퍼져나갔다. 한 학생은 자신의 블로그에 오늘 서울에서 진짜 영웅들을 봤다고 썼고 그 글은 수많은 공유를 받았다. 민수의 굴레와 바이커들의 연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촉매였다. 이 사건은 서울의 현대적인 풍경 속에서 과거의 희생을 되새기게 했고 동시에 미래의 희망을 심었다. 민수는 집으로 가는 길에 한강을 바라보며 재훈을 떠올렸다. 그의 미소,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의 희생은 민수의 삶의 영원한 빛이었다. 그는 재훈이 이 순간을 봤다면 자랑스러워했을 것이라 믿었다. 바이커들의 행동은 민수의 헌신을 더욱 빛나게 했고 그들은 함께 세대와 배경을 초월한 메시지를 만들었다. 군중 중 한 노인은 손자에게 말했다. 사람을 겉으로만 보지 마라. 마음이 진짜야. 그 말은 민수의 메시지와 같았고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가슴에 새겼다. 민수는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이는 서울의 밤하늘은 재훈의 눈빛 같았고 민수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형제 고마워. 이 사건은 단순한 하루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연대의 가치를 일깨웠고 편견을 깨는 힘이었다. 바이커들은 그들의 오토바이를 타고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은 서울의 거리에 영원히 남았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고
민수의 굴레는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사회를 하나로 묶는 상징이 되었다. 한강의 물결이 잔잔히 흐르는 가운데 민수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고 그 파문은 계속해서 퍼져나갔다. 바이커 한 명이 떠나며 민수에게 손을 흔들었고 민수는 그 인사에 답하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 순간은 그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였고 그는 그 의미를 평생 간직할 것이었다. 군중은 이 장면을 보며 세상이 아직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꼈다. 민수의 행동과 바이커들의 연대는 서울의 밤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고 그 등불은 사람들의 마음을 비췄다. 한 젊은이가 친구에게 말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야. 그 말은 모두의 마음을 대변했고 사람들은 그 말에 공감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민수는 재훈의 기억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고 그의 꿈은 평화로웠다. 바이커들의 얼굴이 그의 꿈에 나타났고 그들은 재훈과 함께 미소 지었다. 이 사건은 민수의 삶을 바꿨고 그는 그 변화를 소중히 여겼다. 서울의 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히 남았다. 민수의 굴레는 단순한 헌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연대의 이야기였고 바이커들은 그 이야기를 함께 썼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고 그 배움은 세대를 이어갈 것이었다. 민수는 재훈의 희생을 기리며 살았고 바이커들의 도움은 그 헌신을 더욱 빛나게 했다. 이 사건은 서울의 역사에 작은 점 하나를 남겼지만 그 점은 사람들의 마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민수는 집 안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재훈아, 우리는 함께 해냈어. 그의 마음은 평온했고 그는 그 평온 속에서 잠들었다. 바이커들의 엔진 소리는 멀리서 희미해졌지만 그들의 행동은 민수의 가슴에 영원히 울렸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사람들에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법을 가르쳤다. 민수의 굴레와 바이커들의 연대는 서울의 밤을 따뜻하게 만들었고 그 따뜻함은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다. 한강의 물결처럼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흐르며 사람들을 연결했고 그 연결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다. 민수는 재훈의 미소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고 그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찼다. 이 순간은 그의 삶의 전환점이었고 그는 그 전환을 소중히 여겼다. 바이커들의 행동은 그의 헌신을 완성했고 그들은 함께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만들었다. 서울의 밤은 고요했지만 민수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하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의 연대와 사랑을 상기시키는 영감이었다. 민수는 그 영감을 가슴에 품고 재훈과 동료들을 위해 계속 살아갈 것이라 다짐했다.